오늘 들여다볼 기업은 정말 뭐랄까 아주 독특한 사업 모델을 가진 곳입니다. 바로 오르비텍인데요. 서로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두 개의 산업에서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주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원자력하고 항공우주, 이 둘은 전혀 다른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회사가 이 두 분야를 전부, 그것도 아주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 오르비텍을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성격의 강력한 엔진 두 개를 단 하나의 기업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정말 똑똑한 조합인 게 두 엔진이 서로를 기가 막히게 보완해준다는 겁니다. 한쪽 원자력 엔진은 정부 정책에 따라 움직이니까 아주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주고요. 다른 한쪽 항공우주 엔진은 경기가 살아날 때 폭발적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한쪽이 좀 주춤할 때 다른 한쪽이 밀어주는 아주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최고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실제 매출 비중을 한번 볼까요? 여기 이 차트를 보시면 원자력 사업이 44.7%로 가장 크죠. 이게 아주 튼튼한 기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항공우주라는 또 다른 엔진이 힘차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엔진 바로 원자력 사업부터 한번 깊게 들여다볼까요? 오르비텍은요, 원자력 발전소가 생겨나서 사라질 때까지 그 전 과정에 참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발전소를 짓고 자, 이제 가동해도 안전합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가동 전 검사부터 시작해서요. 수십 년 동안 운영하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방사선을 관리하는 일, 그리고 언젠가 수명이 다했을 때 이걸 안전하게 해체하는 그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까지 이 모든 단계에 오르비텍의 기술이 꼭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성장 동력이 나옵니다. 바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에요. 앞으로 AI나 반도체 산업 때문에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원전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건 오르비텍 입장에서는 앞으로 일거리가 계속 보장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스케일이 국내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무려 24조 원. 이 엄청난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에서 지금 팀 코리아가 가장 유력한 후보거든요. 만약 이게 성사된다면 오르비텍은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핵심 기업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오르비텍은 단순히 현재의 원전 사업에만 만족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마치 전투기의 애프터버너처럼 미래를 향한 강력한 한방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바로 차세대 원자로 기술입니다. 그 핵심 기술이 바로 요즘 정말 핫한 SMR,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말 그대로 작고 모듈형이라 공장에서 찍어내든 만들 수 있고 훨씬 안전하죠. 이게 미래 에너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다들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오르비텍은 이 미래를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아주 든든한 파트너와 손을 잡았어요. 바로 미국의 플라이브 에너지라는 곳인데요. 이 회사가 그냥 회사가 아니라 기존 원전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4세대 원자력 기술을 이끌고 있는 선두주자입니다. 이 파트너십이 왜 중요하냐면요. 오르비텍이 단순히 부품 공급사를 넘어서 미래 SMR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거거든요. 기술을 먼저 확보하고 부품 공급망을 장악하고 나아가서는 아시아 시장의 사업권 따기 넘볼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엔진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항공우주 엔진입니다. 이 엔진의 동력어는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전 세계 여행 산업의 회복세죠. 오르비텍이 항공우주 분야에서 뭘 만드냐면요. 바로 격벽이라는 부품입니다. 이게 뭐냐면 비행기의 뼈대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구조 부품이에요.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보잉 737이나 787 같은 기종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오르비텍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항공사업의 구조는 정말 간단하고 명확해요. 하나의 도미노가 넘어가는 것과 같죠. 자, 첫 번째. 사람들이 다시 여행을 가기 시작하니까 항공사들이 비행기를 주문하겠죠? 그럼 보잉이 생산량을 늘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잉의 부품을 대는 가장 큰 협력사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스의 주문이 당연히 늘어나고요.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스피릿에 다시 부품을 공급하는 오르비텍의 매출과 공장 가동률이 쭉쭉 올라가는 거죠. 아주 직관적인 성장 구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을 합쳐서 오르비텍의 전차적인 재무 상태와 미래 전망은 어떨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2025년 재무 전망을 보면요. 되게 재밌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숫자가 보입니다. 매출은 꽤 나오는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즉 적자예요. 그런데 순이익은 또 플러스, 흑자입니다. 아니, 장사해서 손해를 봤는데 어떻게 최종적으로는 이익이 남을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분석의 또 다른 핵심 퍼즐입니다. 자, 그의 답은 바로 이겁니다. 투자가 이끄는 적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이는 영업 적자는 사업을 못해서 생긴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SMR이나 원전 해체 같은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 R&D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아주 의도적인 선행 투자 비용이라는 거죠. 이건 실패가 아니라 더 큰 성장을 위한 야망의 증거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제가 뭐 투자를 권유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요.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100% 넘게 올랐습니다.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오르비텍의 이 두 개의 엔진 스토리를 점점 이해하고 그 미래 가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하나의 신호로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투자든 잠재적인 리스크, 그러니까 난기류를 만날 가능성은 항상 있죠. 원본 자료에서도 몇 가지를 짚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체코 원전 계약이 최종적으로 성사될지, 또 SMR 상용화가 생각보다 늦어지진 않을지 같은 불확실성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변수들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분석 자료에 나온 이 한 문장이 오르비텍의 현재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효율화와 항공 우주 정밀 부품의 결합체. 단순한 부품 회사가 아니라 전혀 다른 두 산업의 강점을 융합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정성을 대표하는 원자력 엔진과 성장성을 대표하는 항공우주 엔진, 이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은 과연 오르비텍을 미래로 이끄는 완벽한 추진력이 될까요? 아니면 너무 다른 두 개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위험한 도박이 될까요? 그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